박지훈 강사고요. 현재 저는 천안에 있는 엣지학원이라는 곳에서 북일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목동 미래탐구에서 이화외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2학년 예비 고2 학생들 부모님이시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친구들이 화학을 선택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장 많이 듣는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방학 동안에 개념 정리를 했는데 테스트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그러니까 많이 듣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제풀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를 매번 풀 때마다 항상 새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기초 개념 사고 과정이 잘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통과 때랑 중학교 과정 때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화학을 배웠을 때 화학의 난이도 상승을 감당을 잘 못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물리보다 화학의 난이도 상승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통과에 나오는 화학은 거의 내용이 굉장히 쉬운 것들만 나와 있는 상황인 거고, 물리 같은 경우에는 통과 1에도 역학이 나오고 통과 2에도 전자기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연계가 돼서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을 조금 받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 때 분석을 잘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답만 찾는 데 급급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차분하게 읽고 문제를 차분하게 조건을 찾아주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답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잘 안 풀린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수업들을 3월 달에는 진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한 3년치 정도만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통과는 빼고 화학만 얘기를 하자면 북일고 49기, 48기 뭐 이렇게 쭉 해서 9등급일 때 그 북일고 전체 인원이 한 34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 과목으로 들으면 한 학기에 한 120명 정도 요렇게 듣는데 1등급은 4명에서 3명 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배출을 했었다인 거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틀리지 않을 때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인몰탈 루프라고 얘기를 해서 하나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서 오히려 많은 양의 양치기보다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지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첫 세대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수능 과목에서 제외가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통과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신의 난이도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는 쉽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성적표 기재 방식이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 이 두 개를 다 병기해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5등까지 상대평가와 A, B, C, D, E까지 해가지고 그 절대평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병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입 선택 과목에서는 오히려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능 과목에서 제외가 됐으나 내신 난이도는 그렇게 많이 저하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킬러 문항의 비율은 조금 줄고 준킬러 문항이나 이런 문제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아이들이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학 구성의 변화예요. 자, 잠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화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화학의 언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의 구조하고 성질, 그리고 3단원이 평형, 그 다음에 4단원이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4개 단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1학기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1단원과 2단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텐데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학생들이 킬러 문항 하는데 실제 비율이 제일 높은 단원이 1단원 화학의 언어 파트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화학 식량과 몰, 화학 반응식 이렇게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화학과 우리 생활은 진짜 단순 암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서 시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이 수업 뭐 하셨어? 필기 좀 보여줘? 아니면 부교재 뭐 써? 아니면 프린트 나온 거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거를 취합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올 수 있는 내용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공하는 부분이고 절대 이 부분에선 틀려서는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공부를 화학을 많이 해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진짜 많이 틀려요. 왜? 안 외우니까. 알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오답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학 식량과 몰하고 화학 반응식은 정량적 추론이라고 해서 일정 양에 대한 값들을 주고 그걸 추론을 해서 도출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네, 이 화학 반응식이 흔히 얘기하는 수능 올해까지 보는 수능에서 18, 19, 20 안에 들어가는 킬러 문항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학 식량과 몰은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준킬러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보통 서답형 문제라 서술형 문제가 포함된 학교라면 16문제가 선택형 문제고 8문항 정도가 서답형으로 또는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텐데 이 화학 식량과 몰에서 준킬러의 문제가 대략 7번 정도에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3, 4번 때에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한 양론 문제가 준킬러로 하나 나오고 그 뒤에 가서 서술형 문제나 이런 쪽에서 킬러 문항이 하나가 나오는 그래서 한 3문제 정도가 보통 킬러 문항이나 준킬러로 출제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단원은 개정 전에는 3단원에 있던 내용이었는데 2단원 그 양자역학 부분이 싹 다 드러내서 빠지면서 3단원이었던 녀석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진짜 말 그대로 단순 암기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릴 리는 없을 것이고 전기 음성도하고 결합의 극성, 분자 구조하고 물질의 성질이라고 하는 이 세 개 파트인데 여기는 시험 문제가 그냥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원소 X하고 Y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수 B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걸 거꾸로 유출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아니나 준킬러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통과 때 중간고사 이 화학 전체에서 중간고사에서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라고 얘기하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통과 때 배웠지?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전체 내용 중에 통과에서 겹치는 부분은 다 드러내버리고 뒷부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에서 공부를 잘 해놓지 않았으면 화학에서 성적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1등급을 위한 제가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스테이지 1, 2로 나누어서 보통 설명을 드리는데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의 구조와 그 다음에 관점의 확장 이렇게 해서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핵심 기본 용어가 있어요. 정의가. 부모님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 보통 밀도의 정의를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밀도를 구하는 하나의 식인 것이지 실제로 밀도의 정의는 아니에요. 그럼 밀도의 정의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줄 때도 있지만 같은 부피당 질량 1리터당 질량 이렇게 주기도 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1g당 부피 같은 질량당 부피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나를 조금 똑바로 잘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한 뒤에 확장된 용어를 잘 모르면 분명히 개념은 알겠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는데 문제는 못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핵심 용어의 정리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파생되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다 하고 각각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문제까지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풀었냐라고 얘기하면 한 2년 전까지의 고3 수능 문제, 킬러 문항이나 고난도 문제들까지는 적용해서 풀었다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3월 달에는 내신 특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3분 실전풀이라고 해서 크리티컬 180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아이들한테 3분의 시간을 줘요. 문제를 읽고 풀어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내라가 아니라 조건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3분 동안. 그래서 그 3분 동안 조건을 찾아본 이후에 문제가 풀리는 학생들은 문제를 풀면 되는데 못 푸는 학생들이라도 문제를 있는 조건들은 다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문제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을 못 찾았구나라고 하는 부분과 어느 조건을 이해를 하면 아, 이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분 실전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3분 동안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제로 그 문제 대표 유형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을 과제로 내서 반복적으로 계속 풀도록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학생들한테 지양을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문제 더 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저는 극구 반대예요. 절대 화학은 양치기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가 잘 소화를 해냈느냐가 관건이 돼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상산고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전교에서 딱 한 명이 만점으로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엔 제가 준 문제가 방학 내신 기간 동안에 준 문제가 한 5, 600문제 정도 돼요. 전체 시험범위 다 통틀어서. 근데 거기서 더 안 풀고 오히려 본인이 줄여서 한 400문제를 다 풀었는데 혼자 유일하게 10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답만 찾는 연습을 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체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3분 실전 문제풀이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업 순서도라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규 수업을 하면서 대표 문항을 한번 받아요. 그리고 개별 과제를 반복해서 리사이클해서 계속 풀도록 하고 이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전 패드에다 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자료를 PDF로 제공을 하고 선생님 저는 종이에 풀 건데 너무 지저분해서 못 풀겠어요.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출력물로 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수업이 진행될 때는 미니 실전 모의고사인데 말 그대로 확인 테스트 아니고 미니 실전 모의고사예요. 학교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서 감각을 읽혀가는데 저거를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시험을 봐요. 한 20분 정도 내에 시험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맨투맨 클리닉 하는데 제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일요일날 제가 수업을 이번 방학 동안에 좀 비워져 있는데 지지난주가 제일 많았어요. 점심에 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1대1 클리닉을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놓고는 저희 와이프가 저녁 못 먹으니까 저희 밥 먹으라고 만두 넣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이번 주도 지금 몇 명이 잡혀있냐면 8명이 잡혀있어요. 일요일에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맨투맨 클리닉을 하는 게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시간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껴라. 차라리. 또 집에 있고 줌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제 얼굴을 보진 않아요. 애들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면 얼마나 많이 놀래겠어요. 그래서 패드만 띄워서 그 패드를 놓고 제가 거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설명을 하면서 가는데 중요한 건 요거는 학생 관리 부분인데 과제 관리예요. 조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낸 과제를 다 스캔 떠요. 칼라로. 그래서 그 학생이 클리닉을 할 때는 화면 한쪽에다가 문제를 풀어놓은 걸 띄워놓고 제가 그걸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문제는 왜 안 됐고 이 문제는 잘 풀었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릴 때도 채점을 정확하게 하고 여기 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이들이 따로 표시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어. 그냥 틀린 게 아니야. 왜 틀렸는지를 적어.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나름대로의 기호를 하나씩 만들어. 삼각형, 동그라미, 별표시 해서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별표시. 문제를 잘못 읽었어. 삼각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험 전날이나 시험 다가올 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일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안 풀렸던 것부터 거꾸로 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쭉 다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 페이지에 2문제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문제를 풀고 틀렸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다가 틀린 원인이나 틀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시키죠. 그래서 아이들이 적은 양의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맨투맨 클리닉인데 화면을 띄워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이제 카톡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니면 이제 녹화를 패드가 요즘은 되게 좋아요. 패드가 녹화가 기능이 돼서 녹화를 뜬 뒤에 그거를 동영상 파일로 학생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근데 만약에 이해를 계속 못한다 그러면 너는 언제 클리닉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리닉을 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집중적으로 관리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재는 크게 개념편하고 문항편 이렇게 2가지가 되는데 개념편의 경우는 한판 정리라고 방학 동안에는 좀 자세하게 만든 개념 정리였다면 지금은 가능하면 한 페이지 안에 가장 중요한 요점되는 것들을 정리를 핵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대표 유형 문제들을 따로 넣는 거예요. 근데 조금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보기 안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자체를 해석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 해석만 하면 밑에 있는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은 찾을 수 있으니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보기보다는 이 자체 해석을 위주로 하는 문제들로만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유사 문제들이 과제 문제에 실려서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편인데 문항편은 개념 완성 문제하고 내신 기출 문제하고 실력 향상 문제인데 이 3개를 다 풀어오라고 하면 학생들 다 나가자빠져요. 개념 완성 문제 한 20문제 되고요. 내신 기출 문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고요. 실력 향상 문제는 그거보다 한 개념 완성 문제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그 단원에 따라서 실력 향상 문제는 조금씩 문제 수가 차이가 납니다가 되는데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봐서 아니고 집에 가서 문제를 풀 때 개념 완성 문제가 좀 쉽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내신 기출 문제하고 실력 향상 문제부터 먼저 풀어.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최대한 맞는 실력에 맞춘 과제 선택을 해서 필수 과제를 내주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했고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들이 접했을 때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용어의 변환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렇지 않고 좀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면 복기식으로 공부해요. 이렇게 풀면 좀 빨리 풀렸는데 그걸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푸는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는데 왜는 없고 풀이만 기억나요. 그 집에 가서 그 자식이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그냥 이렇게 넣어서 풀었어. 그럼 그대로 풀어요. 문제는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면 그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문제를 못 풀죠. 그래서 조건 해석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네. 개념 정리는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괜찮아요.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죠. 제일 걱정이 되는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단어로 얘기해 놓고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 예. 그런 케이스의 경우는 내용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려고 시간만 투자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완성에 대한 내용부터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가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클리닉으로 채워줘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8주 동안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6주 안에 2단원까지 내용을 정리를 거의 끝낼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실전 문제인데 이거는 그 학교별로 시험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6주 안에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채우도록 할 거고 중간에 실전 모의고사는 학생들한테 따로 배부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직접 50분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학생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그쵸, 예, 예. 화학은 학교별로 따로 이렇게 잘 묶이진 않고 전체로 묶어서 나가는데, 네. 조금 서연이나 이런 데는 조금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그리고 좀 다른, 그냥 분당 전체로 제가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 3년 전 수능 난이도 정도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북일고는 올해 선생님 저기래요. 그 한웅재 선생님이 올해 쉬신대요. 그래서 한웅재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새로 한 선생님이 새로 들어오셨고 석 선생님께서 2학년 하고 새로 오신 선생님 두 분이서 화학 담당하세요. 예, 그런데 북일고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북일고 아이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클리닉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시간을 잡자고 얘기해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반이 운영이 돼요. 북일고 반만 따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는 학교 선생님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하이언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고 거기에 유미준 선생님이 1학년 때 통과 수업을 하셨었는데 보통은 북일고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통과 수업을 하신 분이 데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데리고 올라오세요. 그래서 석 선생님이 아마 메인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지 않아요. 근데 석 선생님의 특징이 하이언 선생님이랑 두 분의 성향이 기본 모르는데 킬러 문항 푼다고 이렇게 흔히 속된 말로 깝죽대고 있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기본기에 정말 탄탄한 문제들을 추구하신다. 그래서 저도 야 이게 너희 학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기본기를 방학 동안에 다지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